자, 오늘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를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작년에 2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1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2문제 중에 4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입니다. 뜻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제한 X 안 되는 겁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 안 돼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요.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존 등기의 대상은 3가지가 있어요. 1. 원시 취득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요 직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2개입니다.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는 게 합니다. 키를 하면은 가압류 가처분이 소유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직권 보는 기 해. 두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는 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다는 말은 전유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산 사람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요거는 토지 건물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X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은 O입니다. O. 자, 이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1. 대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 등기를 대요. 그러나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간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을에게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게 하나.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확인 판결입니다. 이 확인은 2개로 나눠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키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가 없어요.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경이 나오죠. 이 변경은 자, 여러분들 변경과 경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만 차이 납니다.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나 전세기간이나 지료나 차임이나 이자나 변제기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신청은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은 계약입니다. 공동 신청. 자, 여기서 키는 전세금을 정해갈 때는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 전세금을 감해갈 때는 집주인이 권리자, 세입자가 의무자. 그걸 기억해 두시고, 저 의무가 있냐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1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어. 그러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개명이거든. 이는 의무가 없어요.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겁니다. 이것도 의무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만 1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 서류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주민등록 등본, 호적을 첨부해야 됩니다. 권리의 변경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부기등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배운대. 그러면 정리할 때 부기등기는 여러분들 이거죠. 1에 1, 1에 2, 1에 가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를 했을 때 순위보존을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항상 종은 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울 때 요래만 따가세요.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구별하는 방법은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죠.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의 저당은 주등기입니다.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입니다.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전세금의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할 때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합니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죠. 이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배웠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입니다. 본등기는 진짜로 하는 등기, 이게 본등기예요. 본등기. 그럼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약혼했다고 해서 부부 아니잖아요. 그 말은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취득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본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이 있고 가등기 말소가 있어요. 항상 모든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며느리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제는 말소입니다. 말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말소하면 돼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 이건 나중에 학문적으로 딱 공부할 때는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만 첨부하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있잖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를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기본 우리가 2시간 합격당 교재를 받으면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낱말의 뜻 있잖아요. 이런 걸 익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차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펼쳤을 때는 목차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제목이 있겠죠. 대제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1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1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1이 있겠지. 여기에 기억이 있겠지. 이게 큰 제목, 중제목, 소제목, 소제목, 소제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큰 제목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다음 주부터 좀 우리가 공부를 좀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합격 보장반 매일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가능한 한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